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요. 김영하 작가님이시고, 표지는 굉장히 하얗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여백의 미를 활용한 것 같고요. 이 책을 쓰는데 내 모든 여정에 경험이 필요했다. 여행에 대한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 김영하님은 장편소설 작별인사,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빛의 제국 검은꽃 등 작품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학동네 작가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네요. 제가 또 여행을 자주 가진 못하지만 좋아하다 보니 그래서 또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차례는 추방과 멀미,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오직 현재,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에서 여행으로 돌아가다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책을 또 책 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네. 다른 분의 책도 소개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럼 또 책을 읽어보고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여행의 이유. 작가는 김영하님이고요. 주요 등장인물은 작가님 김영하님이고, 소설가이자 대학생 때 중국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멕시코, 미국, 유럽 등 여행에 대한 본인의 관념을 책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배우자, 여행길에 또 초청받아 가는 길에 함께하곤 하는데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등등 있습니다. 책을 보기 전에 가끔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입견은 여행 브이로그를 떠올린 것 같아요. 어떤 여행지가 인상 깊었고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곳의 음식의 맛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정말 제가 간접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나 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던 걸 보면,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을 떠나 작가의 생각이 많이 내포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소설들도 인용을 하면서 여행과 인생, 소설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온라인의 지속적인 발달로 랜선 여행을 생생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떠나는 여행의 욕구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현장에서 마시는 공기와 소리, 눈앞에 나타나는 전경은 화면으로 보는 것과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더라도 떠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여행을 마음껏 떠나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던가요? 마음껏이란 것도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한 답답함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여행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굳이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여행하면 가슴이 설레어요.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과거와 미래의 염려와 고민으로 가득하지만 여행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만 집중하는 차원이 다른 세상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임에도 힘들어하고 걱정하면서 없는 것까지 쥐어짜내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고 소설가가 되어서도 해외에서 초청받아 몇 년을 보내고 귀국해서는 부산에서 3년을 살고 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와중에 배우자가 또다시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글을 토대로 보면 정말 잘 맞는 부부 같아요. 보통은 사는 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아닐까 하는데 말이에요. 알쓸 흰잡에 출연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패널 몇 명이 같은 지역에서 각각 다른 공간을 종일 여행하고 밤에 모여서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눈다고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상으로 간접 여행을 살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프로그램들은 다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음에도 사실 저는 이 책에 완전히 스며들지는 못했습니다. 저한테 확 끌어당김이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이니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 소중하고 떠나고 싶다는데 공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지 아니한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씩 전환점을 찾는 것은 필요하고 여행이 한 부분을 일조해 줄 것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머무는 호텔에서 우리는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설령 어질러진다 해도 떠나면 그만이다. 호텔 청소의 기본 원칙은 이미 다녀간 투숙객의 흔적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들의 냄새까지 지워야 하니까 호텔에선 가정집보다 훨씬 독한 세제와 방향제를 쓴다. 호텔에 들어설 때마다 맡게 되는 그 냄새. 분명 처음에는 자연의 어떤 향을 흉내냈겠지만 어느 순간 그 근원을 몰각한 듯한, 아니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한, 이제는 그저 세제와 방향제 냄새로만 지각되는 그 익숙한 향의 습격을 받는다. 나라마다 호텔 냄새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세제와 방향제 특유의 여타의 다른 잡냄새를 일거에 제압하는 독선적이고 인공적인 향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 덕분에 우리는 호텔의 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마치 새 집에 들어선 것 같은 설렘을 느낀다.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몇 시간 전에 누군가가 서둘러 체크아웃하고 나갔을 것이라는 걸 짐작하면서도 눈으로는 활짝 젖힌 커튼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고 코로는 세제와 방향제 냄새를 맡으며 그런 찜찜함을 잊어버리고 만다. 호텔에선 언제나 삶이 리셋되는 기분이다. 처음 들어설 때도 그렇고 다음날 외출하고 돌아올 때도 그렇다. 호텔은 집요하게 기억을 지운다. 이전 투숙객의 기억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전날 남겼던 생활의 흔적도 지워지거나 살짝 달라져 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정확히 어제와 같은 오늘이 펼쳐진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잘 운영되는 호텔에서 느끼는 기분은 사랑의 블랙홀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 끝없이 반복되는 듯하다. 그래서 일상사가 골치 아플수록 여행지의 호텔은 더 큰 만족을 준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문제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만 같다. 삶이 부과하는 문제가 까다로울수록 나는 여행을 더 갈망했다. 그것은 리셋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행을 하고 싶은 만큼 자주 한다면 정말 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가끔 하는 여행은 정말 우리의 일상에 재충전을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은 돌발 상황들로 인해 당황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들로 인해 또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